이번 강연은 황토와 놀자라는 주제로 황토의 전반적 특성과 황토가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아마다 흙집을 방문합니다. 저는 이제 사단법인 한국건축연구에서 흙집을 어떻게 하면 잘 짓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을 해야 하는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강성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날 어떤 많은 문명들이, 찬란한 문명들이 생태계 자연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되게 저급하고 낮아서 무지해서 그들의 결과적으로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부를 지속하려는 욕망과 어떤 좀 순환적이고 생태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을 놓치고 결국은 살았기 때문에 미래라는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 우리 삶을 되돌아봐도 자연을 뭔가 향한 생각이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뭔가 배우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미래라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암울한 과거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인 걸 얘기하고 있고 자연에 대한 현재 문명의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흙은 제가 오늘 이게 흙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큰 담론을 먼저 꺼낸 건 결코 흙이라는 문제를 얘기하고자 할 때 자연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자연을 얘기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생각의 수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흙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그냥 농산물을 뽑아내는 그냥 현금지기 같은 거고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하나의 어떤 그냥 우리가 풍요를 누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흙을 뭔가 자연을 이해하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다리로 생각을 했을 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무안은 특히나 이 황토라는 부분을 되게 이민지화하고 부각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흙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내려다보는 흙은 이미 수천 번의 지구 공간 안에서 핵실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전 지구적으로 오염이 됐습니다. 저희가 흙집을 얘기를 하면 저희 땅이 괜찮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는 강원도에 사는데 저희 땅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지구 자체가 너무나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땅의 흙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부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뿌려대는 대량 생산 방식의 화학 농법들에 의해서 또 기업의 폐수나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폐기물이 이렇게 원자력이 문제가 생겨서 바닷물이 오염되고, 아시겠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육지에 있는 많은 부분의 폐기물을 바다에서 이렇게 버렸습니다. 해양 투기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국제법에서 그렇게 저지되고 있지만 바다의 흙 그리고 육지의 흙이 되게 지구 공간에서 너무나 오염이 심하다는 거죠. 심각하다는 거죠. 테디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오염, 이 흙의 오염은 우리 문명의 위기를 바로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합니다. 이 흙의 지금의 오염 상태가 생각의 수준,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생각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의 의식 수준이 결국 우리의 앞의 세상을 결정짓는데, 이 무한 황토의 흙, 지구의 흙, 이 흙의 누군가의 오염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떠맡기고 그냥 우리는
내 살기 바쁜 인생으로 인식을 한다면 자연은 머지않아 인류에게, 현대 문명에게 더 훨씬 더 기존에 주었던 고통보다도 더 가중한 것을 내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탓하지 않고 뭔가 부족함을 갖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흙의 오염이나 자연의 오염은 솔직히 너무나 큰 얘기예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모두의 문제를 그냥 나의 문제는 아닌 누군가의 문제로 치부를 해버리는 순간 자기는 자유로워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실로부터 자유로워지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론자, 기득권자, 정부, 국제환경기구를 그들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잘못으로 뭔가 이렇게 떠맡기는 순간 우리는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실상 우리는 흙의 오염으로부터 본인들이 많이 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불이익을 자연으로부터 오염을 피해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토피나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러한 영향 속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흙의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바로 인식해야 되고 내가 왜 이 흙의 오염의 문제, 자연의 오염의 문제를 못 풀어내는 내 자신을 스스로 반성을 하고 내가 이 자연에 대한 생각의 수준을 좀 더 지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오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범위에서만 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리고 내 땅에서만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땅이 깨끗해야 된다는 전체성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순환성, 우리가 뭔가 선택해서 재료를 사용할 때 이것이 무한 반복해도 무해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좀 내 스스로부터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그런 바라보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또 옆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지구적인 문제의 환경 오염에 흙의 오염에 자연에 대한 오염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거죠. 결코 누군가의 문제로 넘겨버리는 순간 나와 내 자신과 내 주변은 잠깐 자유로울 수 있지 모르겠지만 앞서 문명들처럼 그런 어떤 의식의 수준은 과감한 자연의 철퇴가 온다는 거죠. 이 얼룩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건 곰팡이입니다. 흙곰팡이입니다. 이건 실제로 어떤 환경엔 좋진 않아요. 이분은 어떤 흙집을 짓는다는 분이 이제 흙집을 이렇게 흙쌓기 공법으로 집을 지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운 분이에요. 근데 일반인이 그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요? 곰팡이가 피게 집을 지었는데 이 곰팡이의 원인은 이게 산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세가 있는데 산세의 한 부분을 절개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이게 오면 이 땅에 계속 습기 성분이 계속 있는 거죠. 흙은 이 1g에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삽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자기 표현을 해요. 근데 곰팡이도 미생물의 일종이니까 집을 지을 때 기본은 우리나라도 우리 전통 한옥이나 뭐 여러 가지 돼서 기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1m 정도 올려서 집을 이렇게 지어 놓죠. 예, 그 이유가
항상 건조, 그러니까 습기가 위로 올라와서 사람이 서식하는데, 아니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건축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집을 지을 때, 터를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집을 좀 높은 데다 집을 지어야 이 어떤 침수나 어떤 여러 가지 습기나 어떤 또 여러 가지 생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치시고 지으셨는데, 집은 되게 애쓰셔서 지으셨어요. 근데 좀 이제 곰팡이 때문에 냄새가 좀 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흙건축 교육을 이렇게 많이 이게 국립기관 목포대학교나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가 참 좋은 건데, 여기 혹시 들어오실 때 느낌이 바깥하고 지금 사람이 살지 않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밖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포근함을 느껴요. 온화함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흑은 추결 성능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태양빛을 받고 있다가 열을 서서히 밤중까지 열을 서서히 뺍니다. 그래서 밖이 아무리 추워도 이 어느 정도의 해가 가리지 않는 지역에 잘 건축이 돼 있다면 항상 실내 온도가 사람이 생활하기 아주 쾌적한 조건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별도의 기계적인 어떤 장치들이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한테 유익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친환경적 재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밖이 좀 쌀쌀했는데 딱 저도 들어와 보니까 확실히 흙집의 큰 장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요건 진짜 맨손으로, 이거 제가 다른데 이렇게 짓고 계시는 데를 한번 가봤더니 진짜 맨손으로 흙을, 물론 요즘 중장비에 비비에는 줘요. 흙을 비비에는 주고 쌓아 올리고 하는 것은 모든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그래서 나무 망치를 만들어갖고 톡톡톡 때리면서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온 것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흙집에 대한 그 주제로 이 강연도 듣고 이렇게 흙집을 직접 와서 보니까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져 가지고 상당히 우리 현대인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시대를 살다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는 참 본인한테는 매우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흙을 만난 건 흙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고, 흙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후배들, 후손들이 이런 어떤 건전한 환경과 이렇게 어떤 맑고 깨끗한 공간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우리 현대 문명도 앞선 어떤 고대 문명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도서 지구의 주인 흙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흙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주제와 구성, 재미난 그림과 사진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하여 흙과 더욱 친해지고 흙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에 위치한 무안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정보문화센터로서 양질의 자료를 통한 정보 서비스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